그러자 자식 놈은 큰 소리로 대꾸하더군요. 제가 훔쳤다고요? 나는 자식 놈의 어깨를 붙잡고 흔들면서 고함을 질렀습니다. 그렇고 말고 이 도둑놈아. 아무것도 없어진 게 없어요. 그럴 리가 없지 않습니까? 세 개가 없어졌잖아. 어디에 있는지 내가 알고 있겠지? 도둑질만으로는 부족해서 거짓말까지 하고 싶냐? 다른 모퉁이도 망가뜨려 보석을 빼내려고 했잖아. 이렇게까지 수모를 당하고는 참을 수 없습니다. 이 일에 대해서는 아무 말도 않겠어요. 날이 새면 집을 나가서 살겠습니다. 나는 슬픔과 노여움으로 미치광이처럼 소리 질렀습니다. 내가 갈 곳은 경찰서야. 이 문제를 철저하게 조사시키겠다. 자식 놈은 평소에 본 적이 없는 격한 어조로 말했습니다. 제게서 이 이상 알아내지는 못할 겁니다. 경찰을 부르시고 싶으면 실컷 부르세요. 내가 화를 내고 소리를 질렀으므로 집안 식구들 모두가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맨 먼저 방으로 달려온 것은 메어리였습니다. 왕관과 아서의 얼굴을 보더니 모든 것을 알아차리고는 앗! 하고 소리를 지르더니 그만 정신을 잃고 바닥에 쓰러져 버렸습니다. 나는 하녀를 경찰로 보내어 당장에 경찰에 조사를 맡겼습니다. 경감이 순경을 데리고 왔을 때 그때까지 팔짱을 끼고 시무룩하게 서 있던 자식놈이 내게 묻더군요. 저를 도둑으로 고발할 생각입니까? 그래서 나는 대답했습니다. 망가진 왕관은 국보이기 때문에 이 사건은 이미 사사로운 일이 아니라 공적인 문제가 된 거다. 모든 것을 법률에 맡기겠다. 당장 저를 체포시키지만 말아주세요. 5분만 밖으로 내보내주시면 저뿐만 아니라 아버지에게도 이롭게 될 겁니다. 달아날 생각이냐? 아니면 훔친 것을 감추겠다는 게냐? 너 때문에 나 개인의 명예뿐만 아니라 아주 지위가 높은 분의 명예가 위험받고 있는 거야. 이 일을 알게 되면 온 나라가 떠들썩해지겠지. 제발 마음을 고쳐먹거라. 왕관에서 뽑아낸 보석을 어떻게 했느냐? 그 말만 해주면 모든 것을 피할 수 있을지도 모른다. 너는 훔치는 현장을 들켰으니 자백했다고 해서 그 죄가 무거워지는 건 아니니까. 에메랄드가 있는 곳을 밝히고 스스로 속죄를 한다면 모든 것을 용서해 주마. 저는 용서 같은 건 받고 싶지 않습니다. 자식놈은 이렇게 대답하고는 비웃으며 얼굴을 돌려버리더군요. 그렇게 고집을 부린다면 무슨 말을 해도 소용이 없다고 나는 생각했습니다. 취할 길은 하나밖에 없었지요. 나는 경감을 불러 아들을 넘겨주었습니다. 곧 조사가 시작되어 아들의 몸뿐 아니라 방과 그 밖의 보석을 감출 만한 장소는 하나도 빼놓지 않고 뒤졌습니다. 그러나 보석은 그림자도 보이지 않았고 위협을 해도 그 바보 녀석은 고집을 부리고 입을 열지 않는 겁니다. 오늘 아침 자식놈은 유치장으로 끌려갔습니다. 나는 경찰에서 수속을 마치고 당신의 힘으로 해결해 주십사 하고 급히 달려온 겁니다. 경찰은 현재로서는 아무런 해결책이 없다고 말하더군요. 비용 문제는 얼마든지 써도 좋습니다. 이미 1,000파운드의 현상금까지 내걸었습니다. 아, 정말 나는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명예와 보석과 아들을 하룻밤 사이에 잃어버렸습니다. 아, 이 일을 어찌하면 좋을까요? 홀더 씨는 머리를 두 손으로 부둥켜 안고 몸을 앞뒤로 흔들면서 슬픔으로 말이 나오지 않는 어린아이처럼 끙끙거리고 있었다. 홈즈는 눈썹을 찌푸리고 난로불을 지켜보며 잠시 묵묵히 앉아 있다가 이윽고 물었다. 댁에는 손님이 많이 오십니까? 우리 은행의 공동 경영자가 가족 동반으로 오는 것도 이따금 아서의 친구가 올 뿐입니다. 조지경은 최근 2~3번 다녀갔습니다. 그 정도이고 그 밖에는 아무도 오지 않았다고 생각합니다. 사교적인 교제에 자주 나가십니까? 아서는 자주 나갑니다. 메어리와 나는 집에 있지요. 두 사람 모두 나가는 것을 좋아하지 않아서요. 젊은 아가씨로서는 드문 일인데요. 그 애는 정숙한 성품이라서요. 게다가 이제는 어리지도 않습니다. 24살이니까요. 말씀을 들어 뵌 메어리 양은 이번 일에 꽤 충격이 컸던가 봅니다. 대단했지요. 나보다도 훨씬 심했습니다. 아드님의 소행이란 것을 두 분께서는 확신하십니까? 왕관을 들고 있는 것을 내 눈으로 보았으니까 의심할 여지가 없지 않습니까? 그것만으로는 결정적인 증거라고 할 수 없지요. 왕관의 나머지 부분은 망가지지 않았습니까? 약간은 비뚤어져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아드님이 그것을 똑바로 고쳐놓으려 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은 들지 않으십니까? 친절은 대단히 감사합니다. 아들과 나를 위해 되도록 호의적으로 해석해 주시는 거겠지요. 그러나 그건 다소 억지입니다. 도대체 자식 놈은 거기서 무엇을 하고 있었을까요?
나쁜 짓을 하고 있지 않았다면 왜 그렇게 말하지 않을까요? 옳은 말씀입니다. 그러나 나쁜 짓을 하고 있었다면 오히려 거짓말을 생각해낼 것이라고도 할 수 있지 않을까요? 아드님이 잠자코 있었던 것은 이 두 가지로 해석된다고 생각합니다. 이 사건에는 이상한 점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당신이 잠을 깬 소리를 경찰에서는 뭐라고 하던가요? 아서가 자기 침실의 문을 닫은 소리라고 하더군요. 그럴듯한 얘기군요. 커다란 범죄를 저지른 사람이 집안 사람들의 잠을 깨우려고 일부러 문을 닫았다는 셈이로군요. 그렇다면 보석이 보이지 않는 일에 대해서 경찰에서는 뭐라고 하던가요? 마룻바닥을 두들겨보거나 가구 등을 바늘로 후벼보며 아직도 찾고 있답니다. 집 밖에도 찾아보려고 하던가요? 예, 몹시 열을 올렸지요. 뜰은 이미 구석구석까지 조사가 끝났습니다. 그런데 홀더 씨, 이 사건은 당신이나 경찰이 생각하는 것보다는 훨씬 뿌리가 깊다는 것을 이제 슬슬 아실 때가 되셨을 텐데요. 당신은 간단한 사건이라고 생각하시는데 내게는 그지없이 복잡한 것으로 보입니다. 당신의 말씀대로라면 결과가 어떻게 되든 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아드님은 자기의 침실을 빠져나와서 대단한 위험을 무릅쓰고 당신의 화장실로 들어가 장롱을 열고 왕관을 꺼내어 힘을 다하여 일부분을 빼내고는 어딘가 다른 장소로 가서 39개 중에서 3개의 보석만을 숨겼습니다. 그것도 교묘하게 들키지 않을 장소에 말입니다. 그리고서 남은 36개를 가지고 들킬 위험이 가장 큰 화장실로 되돌아온 셈이군요. 그럼 물어보겠습니다만 이런 이론이 성립될 수 있을까요? 그러나 그 밖에 어떻게 해석할 수 있습니까? 자식 놈이 그런 짓을 한 이유가 떳떳하다면 어째서 해명을 하지 않을까요? 그것을 밝히는 것이 우리들의 일입니다. 그러니까 홀더 씨 괜찮으시다면 나와 함께 스트레덤의 댁으로 가서 1시간쯤 좀 더 자세하게 조사해 보도록 하시지요. 홈즈는 내게 함께 가자고 권했고 나도 얘기를 듣는 동안에 깊은 호기심과 동정심이 일어나 있었다. 사실 나는 홀더 씨처럼 그 아들의 소행이라고 생각했지만 한편 홈즈의 판단도 전적으로 믿고 있는 터여서 홈즈가 홀더 씨나 경찰의 설명에 만족하지 않고 있다면 뭔가 희망을 가질 여지가 있을지도 모른다고 생각했다. 뜻밖의 범인. 남쪽의 교회로 나가는 도중 홈즈는 거의 한마디도 하지 않고 가슴에 턱을 묶고 모자를 깊숙이 눌러쓰고서 깊은 생각에 잠겨 있었다. 홀더 씨는 홈즈에게서 한 가닥 희망을 발견하고 기운을 되찾은 것 같았고 나에게 자기의 사업에 관한 일 등을 두서없이 늘어놓았다. 기차를 잠깐 탄 다음 조금 더 걸어서 이 대은행가의 검소한 집에 도착했다. 홀더 씨의 저택은 도로변에서 약간 들어가 있었다. 하얀 석조 건물로 상당히 큰 집이었다. 두 줄기의 마차길이 눈에 덮인 잔디를 끼고서 현관에 딸린 커다란 2개의 철문으로 통하고 있었다. 오른쪽에 조그마한 나무로 된 출입문이 있었는데 거기엔 정돈된 2생울타리 사이로 좁은 오솔길이 나 있어 주방의 뒷문으로 드나드는 장사꾼들의 통로로 되어 있었다. 왼쪽의 오솔길은 마구간을 통해 있었는데 이것은 저택의 부지 안에 있는 것이 아니라 사람의 왕래는 적었지만 외부 사람들의 통행로였다. 홈즈는 우리들을 현관 앞에 남겨두고는 집 정면을 가로질러 주방 쪽의 오솔길로 내려가서 뒷뜰을 한 바퀴 돌아 마구간의 오솔길 쪽으로 걸어갔다. 시간이 너무 오래 걸렸기 때문에 홀더 씨와 나는 식당으로 들어가 난로가에서 홈즈가 들어오기를 기다렸다. 말없이 앉아 있는데 문이 열리더니 젊은 여성 한 사람이 들어왔다. 중키보다 약간 크고 날씬한 체격으로 검은 머리와 눈은 창백한 안색 때문에 한층 더 두드러지게 검어 보이는 것 같았다. 그녀의 창백한 얼굴색은 죽은 사람 같았고 입술까지 핏기가 없었는데 눈은 울어서 빨갛게 되어 있었다. 이 여성이 말없이 방 안에 들어오자 나는 몹시 딱한 생각이 들었다. 똑똑한 아가씨 같아 보였기 때문에 그 안타까운 모습이 더욱 두드러져 있었다. 그 여성은 나는 거들떠보지도 않고 똑바로 홀더 씨 옆으로 가서 그의 머리에 손을 두르고 정말 여자다운 모습으로 껴안았다. 홀더 씨의 조카딸이며 양녀인 메어리인 모양이었다. 그녀가 물었다. 아버지 아서를 석방하도록 말씀해 주셨겠죠? 아니다 얘야. 사건을 철저하게 조사해 보아야 해. 하지만 아서는 정말로 결백해요. 여자의 직감이라는 걸 아시겠죠? 아서는 나쁜 짓 같은 건 하지 않았는데도 그렇게 심하게 하시면 반드시 후회하실 거예요. 결백하면 어째서 잠자코 있을까? 그건 알 수 없죠. 아버지께서 의심을 하셨으니 몹시 화가 난 게 아닐까요? 왕관을 손에 들고 있는 것을 내 눈으로 보았으니까 의심하지 않을 수 없잖니. 아니에요. 잠깐 손에 들어보려고 했을 뿐이에요. 아버지 아서는 결백해요.
제발 믿어주세요. 이번 사건은 그만해 두시고 아무 말씀도 이 이상 하지 마세요. 아서가 형무소에 들어가다니 생각만 해도 가슴 아픈 일이에요. 아니야, 보석을 찾을 때까지는 절대로 그만두지 않을 테다. 너는 아서 입장만 생각하고 나의 괴로운 입장은 모르고 있어. 이 사건을 덮어두기는커녕 더 자세히 조사하기 위하여 런던에서 일부러 사람을 모셔왔다. 메어리는 뒤돌아서서 나를 바라보며 물었다. 이분이신가요? 아니, 이분의 친구이시다. 혼자 조사하고 싶다며 마구간의 오솔길 쪽에 가셨다. 메어리는 짙은 눈썹을 치켜 올렸다. 마구간 쪽 오솔길이라고요? 그런 곳에 뭐가 있다는 것일까요? 메어리는 홈즈가 들어오는 것을 보고는 이렇게 말을 걸었다. 저 선생님께서는 아서가 결백하다는 것을 꼭 증명해 주시겠죠? 홈즈는 구두에 묻은 눈을 털려고 신발 닦기가 있는 곳으로 오면서 대답했다. 나도 전적으로 동감합니다. 당신의 힘을 빌려서 증명도 할 수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당신이 메어리 홀더 양이로군요. 한두 가지 질문을 하고 싶은데요. 예, 그러세요. 이 무서운 사건의 해결에 도움이 된다면 무엇이든지요. 어젯밤에 당신은 아무 소리도 못 들었나요? 예, 아버지가 큰 소리를 지르실 때까지 아무것도 듣지 못했어요. 저는 그 소리를 듣고 바로 내려갔어요. 어젯밤에 당신이 창문이나 문을 닫았나요? 예. 오늘 아침에도 모두 닫혀 있었습니까? 예. 이 댁에 애인 있는 하녀가 있다지요? 당신은 어젯밤에 그 하녀가 애인을 만나러 밖으로 나갔다고 아버님께 말씀드렸다고요? 그렇습니다. 게다가 거실에 커피를 나른 것도 그 하녀였으니까 아버지가 왕관 이야기를 하신 것을 들었는지도 모르죠. 그렇군요. 그 하녀가 애인에게 그 얘기를 하려다가 둘이서 도둑질을 꾸몄다고 얘기하려는 것이지요. 홀더 씨는 초조한 듯이 외쳤다. 그러나 그런 모호한 추측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아서가 왕관을 들고 있는 것을 보았다고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잠깐 기다려 주십시오, 홀더 씨. 얘기를 되돌려야 합니다. 그 하녀가 말입니다. 홀더 양 부엌문으로 돌아오는 것을 보셨겠지요? 예, 부엌문이 잠겨 있나 살피러 갔다가 하녀가 들어오는 것과 마주쳤습니다. 어둠 속에 남자가 서 있는 것도 보였습니다. 아는 사람입니까? 예, 알고 있어요. 야채를 가지고 오는 채소 장수예요. 이름은 프로스퍼라고 해요. 그 사람이 서 있었던 곳은 부엌문의 왼쪽, 다시 말해 오솔길을 돌아와서 샘문을 지나온 곳이군요. 예, 그래요. 그리고 한쪽 다리가 나무위족이지요. 표정이 풍부한 메어리의 검은 눈에 두려움에 가까운 빛이 떠올랐다. 어머나, 마치 마법사 같은 분이시네요. 어떻게 그런 걸 하셨나요? 메어리는 미소 지었다. 하지만 홈즈의 여위고 진지한 얼굴에는 그것에 대답하는 웃음이 떠오르지 않았다. 이번에는 2층을 보고 싶은데요. 그리고 집 밖에도 한 번 더 조사를 하고 싶습니다. 2층으로 올라가기 전에 아래층 창문을 보아 두는 게 좋을 것 같군요. 홈즈는 창문 하나하나를 재빨리 돌아보고는 마구간 오솔길이 내다보이는 큰 창문 앞에 이르자 걸음을 멈추었다. 그는 창문을 열고 성능이 좋은 그의 확대경으로 창문턱을 세밀하게 조사했다. 이윽고 그는 말했다. 그럼 2층으로 가지요. 홀더 씨의 화장실은 간소하게 꾸며진 작은 방으로 회색 양탄자, 커다란 사무용 책상, 긴 거울 등이 배치되어 있었다. 이걸 여는데 사용하는 열쇠는 어떤 겁니까? 홈즈는 먼저 장롱에 다가가서 자물쇠를 자세히 살펴보며 물었다. 자식놈이 말했던 열쇠입니다. 그러니까 장롱 열쇠이지요. 지금 가지고 계십니까? 화장대 위에 있는 게 그겁니다. 홈즈는 그 열쇠로 장롱을 열었다. 소리가 나지 않는 자물쇠로군요. 당신이 잠을 깨지 않으신 게 당연합니다. 이것이 왕관 이상처로군요. 잠깐 보겠습니다. 홈즈는 상자를 열고 왕관을 꺼내어서 테이블 위에 놓았다. 귀금속 공예의 걸작품이라고 할 수 있는 훌륭한 것으로서 36개의 보석도 일찍이 보지 못한 가장 멋진 것들이었다. 그 왕관의 한쪽에 3개의 보석이 달려 있었던 모서리는 뜯겨지고 금이 가 있었다. 홈즈가 말했다. 그런데 홀더 씨, 이 모서리는 없어진 모서리와 한 쌍을 이루고 있는 셈입니다. 이걸 떼주셨으면 좋겠는데요. 홀더 씨는 겁에 질려 망설였다. 당치도 않을 일입니다. 그러시다면 내가 해보지요. 홈즈는 힘을 주었지만 왕관은 끄떡도 하지 않았다. 홈즈가 말했다. 약간 굽은 듯합니다만 내 손가락에 힘이 남보다는 강한데 이걸 떼어내는 건 여간해서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보통 사람으로선 도저히 할 수가 없을 겁니다.
그런데 홀더 씨, 내가 만일 이것을 망가뜨린다면 어떤 일이 일어날 것 같습니까? 권총을 쏘는 것과 같은 큰 소리가 나겠죠. 침대에서 고작 몇 미터 떨어진 곳에서 이런 일이 일어났는데도 그런 소리는 들리지 않았다고 하시는 겁니까? 어떻게 생각해야 좋을지 전혀 짐작이 가지 않습니다. 아니요, 이제 점점 감이 잡혀가고 있습니다. 아가씨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실은 저도 아버지와 같이 어떻게 생각해야 좋을지를 모르겠어요. 아서 씨를 당신이 보셨을 때 구두도 슬리퍼도 신지 않으셨다지요? 바지와 셔츠만 걸치고 있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이번 조사에서는 이상할 정도로 운이 좋았습니다. 이 사건을 해결하지 못한다면 그건 전적으로 우리의 잘못입니다. 홀더 씨 허락해 주신다면 바깥 조사를 한 번 더 하고 싶은데요. 홈즈는 불필요한 발자국은 조사하는데 방해가 된다며 혼자 나가버렸다. 그리고는 1시간 남짓해서 구두가 눈투성이가 되어 돌아왔는데 그의 얼굴에서는 역시 아무것도 알아볼 수 없었다. 홀더 씨, 보아야 할 건 모조리 본 것 같습니다. 이젠 집으로 돌아가서 일을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보석은 어떻게 됩니까? 홈즈 씨, 보석은 어디에 있습니까? 그건 모릅니다. 홀더 씨는 손을 쥐어뜯으며 외쳤다. 다시는 보석을 찾을 수 없겠구나. 그리고 아들 놈은 어떻게 되지요? 희망이 있을까요? 내 의견은 변함이 없습니다. 그렇다면 간밤에 우리 집에서 일어난 그 끔찍한 일은 도대체 어떻게 된 겁니까? 내일 아침 9시에서 10시 사이에 베이커가에 있는 우리 집에 오시면 좀 더 확실한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보석을 되찾는 조건으로 당신을 대리할 수 있는 권한을 갖고 또한 거기에 드는 경비는 얼마든지 써도 괜찮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보석을 되찾을 수만 있다면 전 재산을 내놔도 좋습니다. 대단히 고맙습니다. 내일 아침까지 잘 조사해 놓겠습니다. 그럼 안녕히 계십시오. 혹시 저녁에 한 번 더 여길 찾아뵙게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홈즈가 어떤 결론을 내렸는지 나는 짐작할 수 없었으나 이미 결론을 내린 것은 분명했다. 돌아가는 도중 나는 몇 번이나 속을 떠보았으나 그때마다 홈즈는 화제를 다른 곳으로 돌렸기 때문에 나는 끝내 단념하고 말았다. 집으로 돌아온 것은 3시 전이었다. 홈즈는 자기 방으로 들어가더니 23분 뒤에 불황자차림을 하고 나왔다. 번들번들 빛나는 싸구려 옷에 깃을 세우고 목에다 빨간 스카프를 메고 낡아빠진 구두를 신고 있었다. 어느 모로 보나 틀림없는 불황자차림이었다. 정말로 완벽한 변장 솜씨였다. 홈즈는 거울을 보면서 말했다. 이 정도면 되겠지. 와트슨, 자네도 함께 가고 싶겠지? 그러나 나 혼자 가는 편이 좋을 것 같아. 제대로 이 사건을 쫓고 있는 건지 여우에게 홀려 있는지는 모르지만 그건 곧 알게 되겠지. 2-3시간이면 돌아올 수 있을 거야. 그리고 찬장에 있는 커다란 고깃덩어리에서 조각을 잘라내더니 빵 사이에 끼워 넣고 샌드위치를 만들어 그 변변치 않은 도시락을 주머니 속에 쑤셔 넣고는 밖으로 나갔다. 홈즈가 돌아온 것은 내가 막차를 마시고 나올 때였는데 매우 기분이 좋아 보였고 낡은 고무장화 한 짝을 흔들고 있었다. 그는 장화를 한 구석에 내팽개치고는 차를 한 잔 따라 마셨다. 지나가는 길에 잠시 들렸을 뿐이야. 어디로? 응, 웨스트엔드의 건너편이야. 돌아올 때까진 시간이 걸릴지도 모르네. 늦어지면 기다리지 말고 먼저 자게. 어떻게 되어가고 있나? 그저 그래. 자네와 헤어져서 스트레덤에 갔다 왔는데 그 집엔 들르지 않았어. 꽤 재미있는 사건이야. 이걸 그냥 놓쳐버릴 생각은 털끝만큼도 없네. 지금 여기서 노닥거리고 있을 때가 아니야. 이런 꼴사나운 옷은 벗어버리고 본래의 멋진 나 자신으로 돌아가야겠군.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 좋아요. 끝.